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과 광주를 하나로 묶어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통합특별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마침내 오는 7월 1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행정 시스템 통합과 기관 재편 등 실무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의석수를 줄이는 안이 거론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 장애인예술단 그린 앙상블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덕분에 오는 6월 미국 뉴욕 공연에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안 우이도 해상풍력 사업이 국부펀드 1호 투자처로 선정되면서 민간 자금 조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40년 만에 다시 하나로 합쳐지게 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본격적인 실무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구 경북 충남 대전 특별법은 제외되면서 전남 광주 특별법만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재정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특례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 육성, 조선업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국가 지원 근거도 명시됐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전남 광주 통합으로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 서울이 아니어도 충분한 삶, 인 광주, 인 전남이라는 새로운 내일을 특별 시민 여러분과 만들어 가겠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실무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행정 시스템을 하나로 합치고 기관들을 통폐합하는 등 구체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됩니다. 통합특별시의 주 청사를 어디에 둘 건지, 공공기관 이전 규모와 위치 문제 등 핵심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통합특별시는 오는 7월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자로 신청자 8명 전원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공천심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권역에서는 강기정, 민영배, 이병훈, 정준호 후보를, 전남 권역에서는 김영록, 신정훈, 이계호, 주철현 후보 등 8명 전원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희수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권역별 합동연설회 등을 열어 8명의 경선 대상자를 5명으로 압축하고 본 경선에서는 시민공천 배심원제를 포함해 순회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을 최고위에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4월 20일까지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는 종일 비가 내리면서 날이 갑작스럽게 추워졌는데요. 오늘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 기온도 껑충 오르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아직까지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출근길 무렵까지는 날이 다소 흐리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점차 더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한낮 기온은 무려 16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 낮 기온보다 6, 7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은 시작됐지만 선거구 획정은 이번에도 법정 시한을 넘긴 채 아직도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기초의원을 줄여 대표성의 균형을 맞추려는 논의가 뒤늦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데도 역차별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논의안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전남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회의에서 고흥과 강진에서 기초의원 한 석씩 줄이고 여수와 순천에서 한 석씩 늘리는 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네 지역 모두 최근 인구가 감소한 상황에서 의석수 조정이 함께 거론되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선거구 획정 기준은 인구 35%, 읍명동수 65%로 인구보다 행정구역 수의 비중을 뒀습니다.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서 이런 인구보다는 넓은 지역적인 면적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된다 해서.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이 실제 인구 변화와 대표성을 얼마나 감안했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인구가 급증한 무안군의 경우 정치적 대표성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무안군 기초의원은 8명으로 인구 6만대로 더 규모가 작은 다른 군과 비교해 의원 1명이 대표하는 주민수가 더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인구 변화가 선거구 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옵니다. 광역의원 상황도 비슷합니다. 무안군은 인구 9만 5천여 명에도 광역의원 2명으로 인구 3만대인 인근 지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구 대표성이고요. 그리고 1인 1표이기 때문에 인구에 맞춰서 대표자의 수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더라도 인구와의 균형이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설명과 기준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선거구 획정 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보다는 읍면동을 강조해야 전남 전체 이해와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수 가지고 따져버리면 우리 전체가 다 무너져요. 인구와 지역 여건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기준이 불분명한 채 선거구가 정해질 경우 유권자의 대표성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증가 지역이 오히려 정치적 역차별을 받는 현실. 선거구 획정 기준과 정치적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어제 오후 12시 15분쯤 광주 서구 양동의 한 도로에서 폭 50cm, 깊이 1m의 도로 파임이 발생했습니다. 도로는 1시간여 만에 복구됐지만 작업을 위해 일대 교통이 통제되면서 한때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광주시는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남구의 한 장애인 예술단이 한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무대 뉴욕 공연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 지정 기부는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하며 큰 힘을 보탰는데요. 꿈의 무대를 향해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현장을 주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음악 감독의 섬세한 지휘 아래 피아노와 첼로, 바이올린 등 다양한 악기가 어우러진 선율이 연습실을 가득 채웁니다. 전공자들로 구성된 광주 남구 장애인 예술단 그린 앙상블입니다. 단원 모두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은 실력파들이지만 완벽한 하모니를 위해 매일 구슬땀을 흘립니다. 앙상블 박자와 하모니가 중요해서 항상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때 감독님 말씀에 더 집중하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해요. 이들의 시선은 이제 더 넓은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꿈의 무대라 불리는 미국 뉴욕 공연이 오는 6월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막연했던 해외 진출이 현실이 된 건 시민들의 따뜻한 지정 기부 덕분입니다. 지난해 전국 기초지자체 고향사랑 기부금 1위를 기록한 광주 남구가 추진한 이번 사업은 목표액 1억 3천만 원 모금이 한 달여 만에 달성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제가 이제 음악 감독으로서 목표가 있었다면 저희는 이제 음악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그 강점이거든요. 그런 강점으로 저희가 훌륭한 무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게 목표였던 거예요. 장애라는 편견을 실력으로 뚫고 시민들의 응원으로 날개를 단 셈입니다. 그 예술단 단원들이 더 큰 무대에서 실력을 확인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우리 기부자님들이 직접 선택하고 함께 응원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 사업으로 추진해보자. 이들은 이제 뉴욕 하늘에 아름다운 선율과 남도의 숨결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자금 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신안 우이도 해상풍력 사업이 이재명 정부의 국부펀드 1호 투자처로 선정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이 사업에서 나오는 발전 이익을 전 군민에게 나누는 바람연금을 2029년 하반기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신안 도처면 우이도 인근 해상. 이 바다에 15메가와트급 풍력터빈 26기가 들어서는 39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됩니다. 그동안 3조 4천억 원의 자금 조달이 최대 걸림돌이었지만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이른바 국부펀드 1호 투자처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정책금융을 통해 7,500억 원이 장기 대출로 지원되면서 국부펀드가 마중물 역할을 해 민간자금 조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신안군은 이 발전 수익을 바탕으로 전국 최초 전 군민 대상 이익 공유 모델인 바람연금을 본격 추진합니다. 군이 제시한 연간 재원은 약 140억 원, 군민 4만 명 기준으로 1인당 연 13만 원에서 52만 원 수준 지급이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재원은 주민참여 REC 가중치와 조례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분, 지역기여금 등을 종합해 마련합니다. 군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공공자원 배당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신안군은 바람연금과 별도로 올 하반기에는 1,000억 원 규모의 군민펀드 조성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투자자로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고정 6% 수익에 REC 연동 수익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바람연금이 기본 배당이라면 군민펀드는 참여자에게 돌아가는 투자형 소득으로 두 제도를 결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바람은 지역의 공공자원입니다. 주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해상풍력 수익을 전 국민에게 환원하고 햇빛연금과 함께 에너지 배당도시 신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안군은 우이 해상풍력 사업이 올 상반기 착공해 2029년 상업운전에 들어가면 같은 해 하반기 첫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바람연금 지급 기준과 차등 방식 등 세부 설계도 상업운전 전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남도가 광양만권 산업생태계 판도를 바꿀 산업부의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 사업에 도전장을 냅니다. 특히 특화단지 내 아리백 미래첨단 소재 국가산단의 면적과 입주 가능 업종들도 확대돼 광양시와 순천시 간의 신경전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여수와 순천, 광양시 등 광양만권 3개 시장들이 만난 자리. 이 자리에서 광양만권 3시 시장들은 지역의 미래 먹거리, 미래 첨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상호 적극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핵심은 새롭게 조성 예정인 R200 미래 첨단 소재 국가산단에 더해 세풍, 율촌산단 등 광양만권 내 6개 산단에 대한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협력이었습니다. 1년여의 준비기간 끝에 전남도는 이주 중에 광양만권 2,800여만 제곱미터 면적에 대한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 신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R200 미래 첨단 소재 국가산단 입주 가능 업종으로 2차 전지 외에도 반도체 등 다른 첨단 소재 분야 업종들도 포함했습니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항공 우주, 로봇, 그리고 바이오,
이런 그 첨단 소재 분야 기업들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이제 코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알리백 미래 첨단 소재 국가산단 면적도 당초 390여만 제곱미터 면적에서 680여만 제곱미터 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행정 통합이 되면서 좀 더 많은 부지가 필요하게 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특히 요즘 반도체 관련돼서 많이 확장할 필요성을 느껴서 210만 평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산업부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오는 27일 공모 접수를 마치는 대로 내부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이후 최종 공모 선정 여부를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끼리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제주 해군기지가 어느새 지어진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부터는 민군 복합항으로 활용되며 연간 100척이 넘는 크루즈가 들어오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군사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완공 10년을 맞은 제주 해군기지입니다. 군함과 크루즈선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민군 복합항으로 지난해 190여 척의 크루즈선이 입항했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서귀포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길게는 한 8시간 정도 체류를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시장을 방문해서 뭐 물건도 선물도 사시고 뭐 식사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발생했던 극심한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됐습니다. 제주도는 주민들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 커뮤니티 센터를 짓고 장학금 지원과 보건지소를 설립했습니다.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위주로 저희들 지역발전 계획 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강정마을 주민들의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강정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제주 해군기지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주 해군기지에 미군 군함이 입항하고 기동함대 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평화의 섬 제주가 점차 군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해상 발사대가 지금 해군기지 안에 와서 정박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군사적 목적으로 지금 해군기지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주민은 250여 명으로 이 가운데 41명은 특별 사면됐고 나머지 재판도 모두 끝났습니다. 제주 해군기지가 완공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갈등 과정에서 큰 상처를 입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아픔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경기도 판교에 버금가는 첨단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부산 센텀 2지구 산단조성공사가 지난달 25일 공식 착공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등 부산 미래 신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문화방송 류재민 기자입니다. 부산의 제2의 판교를 만들겠다며 추진된 센텀 2지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센텀 2지구가 드디어 본격 공사를 알렸습니다. 처음 산업단지 지정 계획이 고시된 지 딱 10년 만입니다. 수도권의 판교 테크노밸리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디지털 허브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센텀 2지구는 석대천 위쪽 1단계 부지와 풍산공장 일대, 반려농산물 시장 일대까지 모두 3단계에 걸쳐 추진됩니다. 부산시는 총괄 계획과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이곳 센텀 2지구의 컨트롤 역할을 할 사업협체도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191만여 제곱미터 땅에 인공지능과 로봇, 빅데이터, 양자 데이터 센터 등 미래 신산업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고 주거와 상업, 문화시설이 한데 어우러진 부산의 미래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핵심 과제였던 풍산 부산공장과 반여 농산물 시장 이전 문제도 이전 예정 부지가 확정되면서 추진의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전체 면적의 9%를 차지하는 1단계가 이미 공사에 들어간 가운데 올해부터 이 3단계 구역도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1-1단계는 이미 공사가 시작되었고 아마 마지막 3단계까지 가면 한 2032년이면 이 지역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될 것으로. 다만 풍산 이전 예정지 주민들은 물론 센터 미지구 주변 화훼단지 상인들과 인근 지역 주민 반발이 여전해 사업 속도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강원도 동해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30대 사범이 5, 6세 여아들을 잇따라 추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추행 사실을 부정했던 태도를 바꿔 항소심에서 자백하고 공탁금을 내며 감형을 시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피해자들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MBC 강원 영동 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시의 한 태권도장. 지난 2021년 6월 당시 30대 태권도 사범이 당시 5살, 6살에 불과하던 여자아이 2명에게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아들의 옷을 벗기거나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3, 4학년이 된 피해 아동들은 아직도 사건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5층, 7층짜리 건물도 걸어서 올라가요. 계속 잊혀지지가 않으니까 노란색 차, 이제 그 태권도 차만 봐도 계속 힘들어하는 것.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2021년 수사가 시작됐지만 당시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됐다가 2년 뒤 또 다른 피해 아동의 고백으로 재수사가 이뤄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범은 1심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피해 아동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통스러운 증언을 해야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사범에 대해 반윤리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며 불법성이 가볍지 않은 것은 물론 모든 죄책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사범은 항소를 제기했고 태도를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측에 공탁금을 넣으며 감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진정성 없는 사과와 감형 시도에 분노하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둬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꼭 엄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딸이 있는 아빠로서 그런 짓을 어떻게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와서는 뭐 저렇게 하는 모습 보면 저희는 정말 화가 많이 나죠. 전문가도 이번 사건의 경우 엄벌이 불가피한 사안이며 감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확한 용서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없는 이상 의미 있는 감형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동을 보호해야 할 공간에서 발생한 범죄인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항소심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한편 피해자 가족들은 태권도장 관장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사범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쯤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광주시는 시설 노후화로 이전이 추진된 각화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를 교통 접근성과 확장성이 뛰어난 북구 효령 용전 용강동 일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새 부지는 기존보다 6배 넓은 32만 제곱미터 규모로 3,149억 원을 투입해 2036년까지 첨단 유통 시스템을 갖춘 물류 거점으로 조성됩니다. 광주시는 투기 방지를 위해 이전 예정지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긴급 지정했고 상반기 중에 정부의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 신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이전 절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에 대한 국민의힘에 잇따른 특혜 의혹에 대해 당시 여수시장이었던 주철현 국회의원이 틀린 의혹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등이 제기한 정원호 구청장과 여수 성동 힐링센터 관련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비열한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일갈했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이어 민선 6기 여수시장을 지낼 당시 자매 결연을 한 서울 성동구와 함께 성동 힐링센터 행정 절차를 직접 승인했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정 구청장의 특혜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광주시는 5.18 민주화운동 50주년을 대비해 전담기획단을 신설하고 옛 전남도청 등 주요 사적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50주년 기념행사의 국민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된 기획단은 오는 2030년까지 상설 사무국 형태로 운영되고 5.18 콘텐츠의 글로벌화와 사적지 보존 등 민주주의 가치를 세계로 확산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정부가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여행의 경비 절반을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에 강진과 해남, 영암 등 전남 지역의 6개 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여행 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하며 개인은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단체는 최대 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값 여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온 정책으로 전국의 84개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최종 16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날이 개겠고 기온도 높게 오르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아직까지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출근길 무렵에는 하늘이 다소 흐리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점차 더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기온은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1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 낮 기온보다 6, 7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까지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낮 동안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장성의 낮 기온도 16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무안과 해남의 낮 기온 14도 안팎으로 역시나 낮 동안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 15도, 여수의 낮 기온은 13도로 예상됩니다. 전해상의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너울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모레까지도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다시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